안녕하세요. 포렌식이 궁금해서 오셨죠? 제가 방금 랜섬웨어에 걸린 PC 2대를 작업을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이 PC들이 어떻게 랜섬웨어에 걸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이미지 파일로 만든 거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이제 포렌식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랜섬웨어에 걸리면은 가장 특징이 이렇게 랜섬 노트가 생성이 돼요. 딱 친절하게 써줍니다. 케르베르 랜섬웨어.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탐색기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리보기도 제공되고 이거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랜섬 노트를 한번 봐볼게요. 엄청 설명이 엄청 장황하죠? 저는 랜섬웨어에 걸렸다, 뒤로 돈을 보내라, 이렇게 상당히 자세히 써줍니다. 자세히 써주는 게요, 랜섬웨어에 걸렸는데 사람 멘탈이 파괴가 됐을 거예요. 내 중요한 사진들, 문서들 어떻게, 근데 이게 가독성이 나쁘면,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는지가 확 눈에 안 들어오면 사람들은 이게 포맷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랜섬웨어 예스 만들어서 유포했는데 돈이 안 걸리겠죠. 피해 시스템 1번은 케르베르에 걸렸습니다. 2번 PC도 가볼까요? 2번 PC도 랜섬 노트가 같아요. 그럼 둘 다 케르베르에 걸립니다. 랜섬웨어가 걸렸다 여부보다는 왜 걸렸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랜섬웨어가 걸렸는지 알게 될까요? 포렌식 분석은 시간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흔적을 갖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분석을 하지만 상당히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포렌식 분석에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타임라인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타임라인 분석은 주로 이렇게 거꾸로 가장 최근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이 파괴가 됐을 때 1, 2, 3의 순서로 파괴가 되겠죠. 공격자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파괴를 한다. 그럼 우리는 파괴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물론 데이터가 많이 남아있으면 순서대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접근을 할 때 공격자가 언제 들어왔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랜섬웨어가 걸렸다. 그럼 언제 들어왔냐? 만약에 시간에 옛날부터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우리가 이 처음 시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있을 때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부터 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랜섬웨어가 생성이 됐을 때를 찾아보겠습니다. 랜섬웨어가 걸리면은 랜섬 노트를 만들죠. 그럼 이 랜섬 노트가 만들어진 시간, 그걸 한 시발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위로 조금씩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랜섬웨어가 실행된 흔적이 나올 거예요. 언제 처음으로 랜섬 노트가 만들지 한번 봐볼게요. 랜섬 노트가 이게 decrypt my files라는 파일명을 갖고 있네요. 이 파일이 시스템에 검색을 해볼게요. decrypt로 한번 봐볼게요. decrypt라는 파일을 이 시스템 내에서 전부 다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시간이 1600년을 걸립니다. 랜섬웨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들 중에는 시간을 변경해 놓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분석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포렌식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던 시간, 이 시간 값을 바꿔버리면 분석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사건은 1, 2, 3으로 일어났는데 시간을 바꿔놔 2번을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것처럼, 그러면은 사건이 2, 3, 1로 돼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NFT 수령 값으로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2020년 3월 14일 오전 3시 38분 31초에 최초 파일이 생성됐고요. 3시 38분 37초에 마지막 랜섬 노트가 여기 유저 애플 밑에 데스크탑 밑에 생성이 됐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아냈어요. 3월 14일 오전 3시 30분쯤에 랜섬웨어가 동작을 한 것 같아요. 그때쯤에 랜섬 노트가 만들어졌으니까요. 포렌식 분석을 할 때 시간값 같은 거를 많이 찾게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흔적을 찾게 돼요. 그것들을 보기 편하게 엑셀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PC 2번에 3월 14일 오전 3시 38분 31초에 최초 랜섬 노트가 생성됐고 38분 37초에 랜섬 노트가 마지막으로 생성됐어요. 좀 더 올라가 볼게요. 3시 38분 31초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근데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실행 가능한 파일로 동작할 때가 많아요. 물론 파일리스 방식도 요즘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시간을 다 쫓아 올라간다는 건 엄청난 시간을 소비를 하게 돼요. 하지만 포렌식 분석을 알게 되면은 각각의 시스템에 어디에 어떤 정보가 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로 검색한 거, 키워드 같은 거, 그런 거는 웹 히스토리라는 데 남아 있고요. 파일이 실행된 결과 같은 경우는 프리패치라는 거에도 많이 남게 됩니다. 그것들을 다 아티팩트라고 이제 통쳐서 말을 하는데요. 레지스트리, 파일, 네트워크 정보라든지 시스템 내에 있는 파일들, 그걸 다 아티팩트라고 주로 합니다. 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요. 우리가 P 파일이 실행됐을 때 프리패치라는 데 이제 생성 정보가 남는데요. 랜섬웨어도 P 파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프리패치라는 부분을 찾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한번 먼저 그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 2번에 프리패치를 보겠습니다. 시간의 역순으로 했을 때, 그리고 WMIC, 태스크킬, 핑, 하우스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행된대요. 프리패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 프리패치라는 디렉토리에 이 파일들이 저장이 되는데요. 필터를 끄고 생성된 시간이라고 볼게요. 3월 14일 오전 3시 37분 35초 WMIC, VSS 어드민, 태스크 킬핑, 케이아스, 카오스 이런 파일들이 실행된 흔적이 보이네요. 근데 이 프리패치는 그냥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파일이 해석이 돼야 돼요. 윈도우 프리패치 뷰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통합 포렌지 프로그램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생성한 날짜 3월 14일 3시 30분 35초. 프리패치 정보 중에는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로드되는 DLL이라든지 관련된 파일들 정보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언제 실행됐고 몇 번 실행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파일이 생성된 시간이 있고 응용 프로그램 경로가 있네요. 여기 윈도우 시스템 30 밑에 VSS. 요건 윈도우 시스템 30 밑이기 때문에 정상 파일 같아요. 여기 좀 이상하네요. 여기 보면은 시스템 이게 파일 위치가 유저 도리안 밑에 앱 데이터 밑에 로컬 마이크로소프트의 케이아스가 있네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폴더 밑에 있으니까 정상적인 파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파일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리패치는 실행될 때 남겨집니다. 처음에 만약 의심스러운 프로그램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사실 디스크상에서는 흔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패치에는 이 파일이 존재하면 실행됐다는 증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크한 파일들, 한 번 실행되고 삭제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악성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패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 순서를 한번 눈여겨볼게요. VSS 도민, WMIC, 쭉쭉쭉, 핑크, 케이아스. 우리는 PC를 2대를 가져왔어요. 만약에 첫 번째 또 PC 한 대에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이 있다면 의심해볼 만할 것 같아요. PC 1번 또 프리패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